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ITIG하고 지오엘리먼트는요, 장 초반에만 고가를 잠깐 찍고서 너무 빨리 빠져버리는 바람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얘기했듯이 추세를 보면 이렇게 각 장 극 초반에 고점 찍고 바로 흘러내리고 있으니까요. 미련 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와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도 드리기가 어렵고요. 예측도 불가능하고요. 공모주 상장일을 파는 게 정말 너무 어렵네요. 우선은 이런 흐름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공모주 상장일에 접근하려는 단타 세력들이 붙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일의 성과는 더 안 좋아질 테고 조금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상상 이런 건 당분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RBW와 마인즈랩 1일차 마감 현황 간단히 살펴보고요. 2일차 한번 러프하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이 항상 잘 맞지는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그냥 감만 잡고 가시고요. 내일 경쟁률을 보면서 다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W는 오늘 총 17만 3,021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미 균등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참. 증거금 약 1.15조나 유입이 되면서 비례 경쟁률 684.075 대 1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디어유, 엔캠, 지하이텍. 이 친구들의 1일차 증거금이 채 1조가 안 됐거든요. 다들 9천억 원대를 기록했었죠. 근데 RBW가 이를 넘어선 겁니다. 청약 건수도 가장 많아요. 와, 생각보다 너무 심하네요. 아마 다들 디어유의 성과를 맛봐서 그런지 엄청 몰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일은 청약 건수가 얼마나 증가할까? 보통은 1일차 대비해서 3배에서 3.5배 정도 증가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참고했으면 좋겠는 자료는 지하이텍과 아스플로가 미래에셋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됐던 공모주들이거든요. 지하이텍에 44만 건 정도, 아스플로에는 53만 건 정도가 유입이 됐었어요. 아스플로가 처음으로 경쟁률 2000대 1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었죠. 아무튼 근데 이때보다는 지금 시간이 더 흐르기도 했고 계좌가 그만큼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미래에셋은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의 개설 후 바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RBW에는 조금 더 많이 잡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5만 건을 잡아놨는데요. 넘어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균등은 무조건 다들 참여해 보려고 할 것 같거든요. 우선 55만 건이 유입된다고 하면 예상 균등 수량은 0.28주가 되겠습니다. 진짜 균등에서 또다시 운빨 테스트를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 청약 증거금은 얼마까지 들어올까? RBW가 마인즈랩하고 붙어서 사실상 저는 단독 청약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미래에셋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됐고 차백신 연구소와 붙었던 지하이텍. 근데 지하이텍에 총 16.8조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RBW와 조금 차이점이라고 하면 공모 규모가 지하이텍이 조금 더 컸고요. 그리고 청약 한도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위에 보시는 표가 지하이텍의 청약 한도거든요. 5억 6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했고요. 이번에 RBW는 3억 3,170만 원까지 가능하죠. 네,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저는 17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지하이텍 이후에 늘어난 계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넉넉하게 16조까지로 잡아봤습니다. 1일차 증거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16조 기준으로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니까 9,547.18 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앙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무튼 비례 경쟁률 9,550대 1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이 무려 1억이 넘습니다. 네. 혹시 내일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 중간에 비례 청약을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발 이런 영향이 조금 있어서 경쟁률이 이 정도까지 오르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선 14조일 때와 15조일 때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도 심각하죠.
네, 비례 경쟁률 8,400대 1 정도라고 해도요.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약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너무 빡세요. 우선 오늘까지의 상황, 그리고 지하이텍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렇게까지 생각이 지금 되고요. 내일 경쟁률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단수주 배정 방식이요.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그래도 0.6 이상이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넉넉하게 청약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0.6보다는 0.72, 0.7보다는 0.82 한 줄을 올리면서 받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자, 우선 제가 16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쟁률을 바탕으로 546입을 해보면 너무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14조 기준으로 계산한 비례 경쟁률 8,400대 1을 가정하고 546입을 계산해 뒀거든요. 이 경우에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한 청약 주식 수는 5,200주 정도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넉넉할 것 같네요. 이 경우에 그렇다면 필요한 증거금은 5,564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200% 한도 풀 청약 시에 비례 4주가 예상이 되네요. 와, 3억을 넘게 청약했는데 8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배정받는다고요? 내일 포기하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파킹 통장 이자하고 비교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불까지 4일이나 소요되기 때문이죠. 제가 그냥 토스 파킹 통장을 기준으로 1억을 넣어놨을 때 4일치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18,54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1억으로 RBW를 청약을 하면 균등은 사실 빵주가 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 비례는 한 주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RBW가 더블을 달성하더라도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면 토스뱅킹 이자하고 그냥 비슷한 수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익률이 100%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여를 하겠고 아니면 그냥 이자를 받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자금에 맞춰서 이자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546입 가성비 완전히 잘 따져서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비례 0.6에서 1.6 사이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0.6주를 맞춰서 청약을 하고 비례 한 주를 받아서 2만 원 정도는 우선 노려보고 남는 자금은 파킹 통장에 예치해두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이런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본인 자금에 맞춰서 이자 미리 계산을 해보고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인즈랩인데요. 사실 볼까 말까 하다가 간단히 마감 상황만 전달을 드리려고요. NH의 청약 건수가 엄청 몰렸어요. 의외의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마인즈랩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받아도 불안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없는 NH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균등만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총 증거금은 약 403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비례 경쟁률도 NH와 하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혹시 마인즈랩이 좋아 보인다,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분들은 내일 지켜보시다가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하나금융투자에 청약을 하시는 게 받기에는 더 유리할 것 같네요. 네, 제가 최근에 조금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고 인기가 좀 덜했던 IPO들 가져왔거든요. 비교해서 보시면 이 중에서는 그래도 청약 건수도 가장 많은 편이고요. 첫날에 모인 증거금도 차백신 연구소 다음으로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조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높게 나와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우선 마인즈랩은 단수주 배정할 때 546입 적용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마인즈랩 그냥 균등과 비례 모두 패스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마인즈랩 기업을 분석했을 때 좋게 본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수익 예측 경쟁률은 낮지만 확약 비율은 괜찮았던 종목에 뭐가 있나 한번 보니까 롯데렌탈과 크래프톤이 있더라고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 마인즈랩과 이들이 같은 성과를 내리라는 법이 절대 없는데 그냥 보니까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참여한 기간이 몇 개 없는데 그중에서 그냥 소수 손에 꼽는 운용사가 확약 비율을 확 높여놓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일에 다른 기관들의 수급이 붙기가 좀 어렵겠고 개인들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듯해서 상장일에 달려드는 세력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청약할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이 원래도 많은데 전환상환 우선주, 총 상장 주식수의 거의 20%에 달하는 수량이 거의 바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 이것도 조금 불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패스합니다.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상황 다시 보면서 5462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